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실적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종목과 업종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을 항상 든든하게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김민수 대표, 염승원 부장님, 그리고 김영재 부장님.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오승주 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인데요. LG화학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먼저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LG화학 4분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매출액은 8조 4,055억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무려 3,758포인트 증가한 7,292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지만 여수 NCC 사고 여파로 시장 컨센서스는 다소 하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어떤 분이 짚어주실 건가요? 네, 연 부장님. 네. 네, 일단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어제 현대차도 뭐 실적 발표하고 네. 뭐 삼성바이오도 했는데 실적이 뭐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살펴보니까 무덤덤하죠. 네, 과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약간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뭐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사공장 수주를 받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에 그렇게 투자들이 큰 포인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 실적이 뭐 4분기 어느 종목이든 비슷한 것 같아요. 좋냐 나쁘냐보다도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망하고 핵심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나오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LG화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뭐 여수 NCC 이제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쪽은 실적이 좀 부진하겠지만 이게 핵심이 석유화학이 아니잖아요. 전지사업부니까. 근데 전지사업부는 이번 그 4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됩니다. 무려 한 2,158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지사업부에서만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부가 워낙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또 이 시장이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만 5%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적어도 내년까지의 어떤 성장은 좀 담보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LG화학을 보실 때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CATL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CATL의 시가총액이 무려 지금 140조 원대에 좀 육박을 하고 있고, LG화학이 60조 원대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 지금 격차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올해 다시 한번 CATL을 제치고 그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세계 1등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2등 기업하고 지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도 좀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8월경에 IPO가 있을 거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PO 앞두고는 보통 주가가 좀 굉장히 또 강한 랠리를 보이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뭐 솔루션의 좀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숨고르기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뭐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다 많이 흔들리던데, 이게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후에 다시 한번 주가는 뭐 제 생각엔 110에서 120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번 조정 네. 구간을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하지 빠지니까 또 이거 하지 말고 좀 딴 걸로 할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좀 저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즐기시고 뭐 기회를 또 주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LG화학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아직까지 이제 성장 스토리가 뭐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LG화학의 리포트도 쭉 읽어봤는데 매수 타이밍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한 연구원도 계시더라고요. 연 부장님 그 리포트 보셨죠, 당연히. 네, 저 다 보고 왔고, 네. 예, 뭐 의견들은 다 비슷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목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려 130만 원, 140만 원까지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예고돼 있던 거예요. CATL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밀려줄 때 여러분 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LG화학은 크게 걱정거리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뭐 LG화학이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실 분. 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네. 네. 코멘트 좀 저요? 해주시죠. 네. 뭐 완벽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뭘 숟갈을 더 얹으겠습니까? 예, 연 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재 부장님은 뭐 2차 전지 섹터 쪽 관련해서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 없으실까요?
글쎄 뭐 성장성이 확보된 몇 안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뭐 섹터상 상당히 좋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또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할 종목 저희가 LG 디스플레이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실적 예상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7조 1,576억 원. 71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고요. 3,139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3분기 흑자 전환한 뒤 4분기에는 실적 개선 추세가 또 더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어느 분이 해주실 건가요? 네, 김민수 대표님. 네, 네, OLED 얘기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네, 다 아시는 스토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작년 하반기에 선전했고 올해는 영업이익 한 7천억대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바뀌었다라는 쪽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TV, 노트북부터 어떤 지금 이제 뭐 폴더블 쪽까지도 올해 연결이 되는 이제 스마트폰 전반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자면 가장 큰 수혜다. 플러스 알파 전장 쪽이 있죠. 그런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올해 기대감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 OLED를 채용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애플 아이폰 12부터 잘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OLED에 대한 디스플레이 수율도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실적은 정상화돼 가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한 PBR 0.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올라야겠죠. 그래서 한 27,000원대 정도까지는 보면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LG 디스플레이.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규 매수가 약간 부담스러워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산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쪽을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다 보니까 OLED 관련된 소재 장비 업종들이 드디어 장은 조정인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는데 부각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 주자 소재 쪽에 지금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그리고 뭐 SFA, AP 시스템. AP 시스템 모두 잘 갔더라고요. 네, 그런 쪽이 이제 반응한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올해에 대한 OLED 시장의 변화와 함께 이제 장비 쪽도 이제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좀 더 눈여겨보는 쪽은 BOE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애플 쪽에도 이제 납품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레퍼런스가 있는 장비 회사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가 HB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또 영호 DSP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장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의 중국 쪽과 또 삼성 모두 다 경쟁이 나올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도 괜찮고 그 외에 또 중소형주에서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은 HB 테크놀로지, 영호 DSP가 좀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OLED 관련해서 더 이제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네, 오승주 차장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예, 어떻게 보면 OLED는 저희 나라가 일단은 먼저 치고 나간 쪽이고 후발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OLED 쪽 소재 쪽은 저희가 이제 기초 소재로 쫙 기반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발주가 나오면서 쭉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앞서 이제 잘 맥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OLED에 대한 오승주 차장의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또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 종목 화장품주에서 하나 있습니다. 바로 LG 생활건강인데요. 실적 예상치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2조 946억 원 예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 4% 증가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2,6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이제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중국 시장과 더불어 이제 국내 화장품 시장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재 부장님이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이 사실 전반적으로 매출이 한 15% 감소하는 그런 시장 축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연간으로 보면 분기 이익이 증가했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와는 달리 좀 럭셔리 시장 점유율을 중국 내에서 꾸준하게 좀 증가시키고 있는 점이 가장 강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강군제에서도 럭셔리 부분에서는 그 지지난해는 한 8위에서 5위까지 지금 상승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브랜드 입지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적이 꾸준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 업체와는 달리 다른 타 부분에서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생활용품 부분에서 이익 개선세가 지금 상당히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저 효과가 좀 있었고요. 여기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도 이익 개선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음료 사업, 특히 그 배달 음식 관련해서 소형 캔이 그 증가가 나타나서 20% 넘는 이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안정적인 이익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성장성을 보이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또한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에서 모멘텀을 찾는데, LG생활건강은 그런 면이 없다는 데서는 좀 아쉽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화장품 업종은 중국 소비주 중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소비주 내에서 화장품보다는 좀 더 중국 소비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만일 화장품 종목에서 좀 찾는다면 네. 연우 같은 용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지난해 부진해서 올해 또 실적 개선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더 관심 있게 가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또 갈 듯하지만 또 가지 않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연부장님 동국지역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워낙 잘 가고 있어서 화장품주들도 또 다 같은 화장품주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제 기저 효과라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좀 갈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구조조정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작년도에 워낙 또 안 좋았고, 특히 아모리퍼시픽 같은 경우 그 매장도 많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온라인화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하고, 얼마 전에 또 희망퇴직까지 받을 정도로 앞장서서 이제 구조조정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비용이 좀 절감되면서 올해 매출액이 조금만 증가해도 굉장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좀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만큼은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아까 또 오다가 뉴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는 통화했대요. 그런, 네. 그럼 또 중국 소비주 하면 또 화장품이니까 대표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들로 바뀌고 있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실적 예상치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기 매출액 2조 1,335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571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LCC 수요가 4분기에도 견조했고 올해도 실적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오승주 차장이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기 실적을 오늘 3시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하는 IT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 현재 상황도 좋지만 향후 전망도 긍정적인 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IT 업계의 두 개의 성장 동력은 전기차와 5G 폰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MLCC 탑재량이 4배가 많고 5G 폰은 B5G 폰에 비해 20%가 많습니다. 그래서 MLCC 업황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사인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주가도 역사적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제품 교체 주기와 함께 고도화로 인해 MLCC 장기 호황에 맞춰 삼성전기 업황은 금방 끝날 호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저희가 오늘은 실적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오후에 또 기아차가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일정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